안녕하세요. 저는 고신대보건병원 이비인후과 전공의 이형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비인후과 진료 시 사용하게 되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어떻게 환자들에게 활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비인후과 진찰 시 비교적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접 후두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에 따라 반사경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반사경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후두와 하인두의 상이 반사되어 관찰자의 눈에 비치게 됩니다. 반대로 반사경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위쪽에 있는 비인두의 상이 거울에 반사되어 관찰자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후두 반사경을 이용해서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엉덩이를 뒤로 붙여주시고 어깨를 앞으로 하시고 고개를 살짝 들어주십시오. 혀를 내밀어 보세요. 환자분의 혀를 부드럽게 잡아당긴 후 후두경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한 다음 입 안으로 집어넣어 환자분의 후두와 하인두를 관찰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비인두를 진찰해 보겠습니다. 입을 벌려주세요. 서랍자를 이용하여 환자분의 혀를 지그시 누른 다음 반사경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환자분의 비인두를 진찰하게 됩니다. 간접 후두경으로 후두와 하인두를 관찰하는 것을 비교적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거울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하여 후두와 하인두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후두와 하인두의 상이 거울에 반사되어 관찰자의 눈에 비치기 때문에 전후가 실제와 반대가 되어 관찰자의 눈에 맺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비인후과 내시경 진찰 시 많이 사용하게 되는 비디오 텔레스콥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기구는 CCD 카메라 컨트롤 유니트입니다. 여기 보시는 CCD 카메라에서 입력된 영상을 케이블을 따라서 이 기구로 입력하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것은 라이트 소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라이트는 이 라이트 소스 케이블을 따라서 텔레스콥으로 연결되어 관찰하고자 하는 부위에 광원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아래쪽에서 보시는 기구는 비디오 레코딩 시스템입니다. CCD 카메라를 통해서 입력된 영상을 녹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보시는 것은 컬러 비디오 프린터입니다. 입력된 영상 중에 원하는 정지 영상을 정한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컬러로 인화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위쪽에 있는 이것은 TV 모니터로서 CCD 카메라에 전원을 켜게 되면 CCD 카메라를 통해서 입력된 영상이 바로 화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러한 기구들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이트 소스에 전원을 켜서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텔레스콥에 라이트 소스에서 연결된 케이블을 연결시킵니다. 다음으로 CCD 카메라 컨트롤 유니트에서 나오는 CCD 카메라를 텔레스콥의 뒷부분에
부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원하는 부위에 렌즈의 방향이 가도록 한 다음 관찰하게 됩니다. 이 텔레스콥은 70도 텔레스콥입니다. 텔레스콥의 방향과 70도를 이루는 물체를 관찰할 수 있도록 렌즈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후드와 하인드를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텔레스콥은 90도 텔레스콥입니다. 렌즈의 방향이 90도 하방을 관찰할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후드와 하인드를 관찰하는 데 사용되며 특히 성대의 전연합부를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텔레스콥도 90도 텔레스콥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텔레스콥과는 다르게 90도 상방을 관찰할 수 있도록 렌즈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비인두를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텔레스콥은 0도 텔레스콥입니다. 텔레스콥의 방향과 일직선상에 있는 사물을 관찰할 수 있도록 렌즈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비강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텔레스콥도 앞서 말씀드린 0도 텔레스콥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텔레스콥과 일직선상에 있는 사물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는 다르게 텔레스콥의 길이가 짧습니다. 따라서 이비인후과 영역에서는 외이도와 고막의 소변을 관찰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버 옵틱 엔도스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다양한 각도의 내시경들이 경성 내시경이었다면 이 파이버 옵틱 엔도스콥은 연성 내시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내시경은 이렇게 유연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 있는 작동 부위를 조작하게 되면 엔도스콥의 팁이 상, 하로 움직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환자의 비강으로 삽입하여 환자의 비강, 비인두, 하인두, 후두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비디오 텔레스콥 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후두와 하인두를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게 되는 텔레스콥은 70도 텔레스콥입니다. 환자분은 엉덩이를 뒤로 하시고 어깨를 앞으로 밀어주세요. 고개를 드시고 아 하세요. 혀를 내밀어 주세요. 쉬고 숨 쉬고 숨 쉬고 이번에는 90도 텔레스콥을 이용하여 환자의 비인두를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하십시오. 코로 숨을 쉬세요. 이번에는 0도 텔레스콥을 이용하여 환자의 비강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환자분은 입을 살짝 벌리시고 입으로 숨을 쉬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짧은 영도 텔레스콥을 이용하여 환자의 외이도와 고막을 관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파이버 옵틱 엔도스코프를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이버 옵틱 엔도스코프는 환자의 비강을 통해서 삽입되게 되므로 이것이 삽입될 때 환자분은 다소의 불편감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전 처치로서 비점막 수축제와 국소 마취제를 분무하여 환자의 불편감을 줄여줘야 합니다. 그러면 전 처치가 된 환자에게 파이버 옵틱 엔도스코프 진찰을 해보겠습니다. 파이버 옵틱 엔도스코프의 팁을 환자의 한쪽 비강에 조심스럽게 삽입하게 됩니다. 환자의 비강을 관찰한 후 비인두를 관찰합니다. 파이버 옵틱 엔도스코프를 좀 더 밀어넣게 되면 환자의 혀 기저부가 보입니다. 여기서 좀 더 진행을 하게 되면 환자의 후두와 하인두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해보세요. 숨 쉬고 숨 쉬고 이번에는 비디오 텔레라링고스코프의 소견을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간접 후두경의 경우 거울에 반사되어 전후가 반대로 관찰되었지만 비디오 텔레라링고스코프의 경우 전방으로 구강을 통하여 후두와 하인두를 관찰하게 되므로 실제와 같게 전후가 나타나며 우측, 좌측이 관찰되게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는 후두나 하인두에 미세 병변이 있을 경우 현수 현미경화 후두 미세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그림과 같이 수술자는 현미경을 보면서 환자의 머리 쪽에서 후두경을 통하여 후두와 하인두를 관찰하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때 관찰자의 눈에 들어오는 소견은 앞서 말씀드린 간접 후두경과 비디오 텔레라링고스코프와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이것을 간단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현수 후두경을 사용하는 경우 수술자는 환자의 머리 쪽에서 후두를 관찰하게 되므로 이와 같이 전, 후, 좌, 우가 관찰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비인후과에서 음성 검사 시 반드시 필요한 스트로보스코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스템은 디지털 스트로보스코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하게 되는 텔레스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텔레스콥은 90도 텔레스콥입니다. 이 케이블을 통해서 라이트 소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쪽에 CCD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발성 시에 사람의 성대는 남성의 경우 1초에 100에서 150회, 여성의 경우 200에서 300회 진동하게 됩니다. 육안으로는 이러한 진동을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후두 스트로보스코피를 통해서 성대의 점막 바형을 분명하고 선명한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발성 시 성대의 진동 양상과
성대에 있는 질환 유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로보스코피는 눈의 착시 현상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기본 진동수와 같은 횟수로 발광시키면 진동하는 성대를 어느 한 지점에서 정지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기본 진동수보다 약간 적은 횟수로 발광시키게 되면 매 사이클마다 보이는 위상이 조금씩 늦어지기 때문에 성대의 움직임이 느린 동작으로 관찰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지털 스트로보스코프를 이용하여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환자의 성대가 있는 갑상연골 앞부분에 일렉트로드를 부착하게 됩니다. 이 일렉트로드를 통하여서 환자가 발성 시에 기본 주파수를 이 일렉트로드를 따라서 일렉트로그래프로 입력하게 됩니다. 이해해보세요. 이와 같이 일렉트로드를 통해서 전달된 환자의 기본 주파수가 전자파로 변환되어 모니터상에 일렉트로그래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렉트로드를 통하여서 입력된 기본 주파수는 일렉트로그래프를 통하여 전자파로 변환되며 기계는 원하는 주파수만큼의 제논 광원을 반복적으로 방사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환자의 성대 점막 운동을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발광하는 제논 광원의 주파수에 따라서 스트로보스코피를 이와 같이 슬로우 모드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영상을 원한다면 패스트 모드로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성대의 정지된 영상을 원할 경우에는 기본 진동수와 같은 횟수로 발광을 시켜서 관찰하는 락드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